안녕하세요. 다심입니다. 최근에 우리 안성재 셰프 논란이 굉장히 커졌죠. 이 발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와인 바꿔치기 논란이었습니다. 손님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그 2000년 빈티지 와인이 있는데 이것 대신에 거기 모수의 종업원이 더 저렴한 2005년산 빈티지를 제공하게 됐죠. 근데 사실 여기까지도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가 된 거는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계속 하면서 사과도 미흡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에서 이제 사람들이 더 크게 반응했던 거는 단순히 그 와인을 바꿔쳤다는 그런 실수 자체보다도 이 대응 방식이 훨씬 더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기사를 보면서 왜 바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왜 굳이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 때까지 버텨 나갈까? 하는 의문이 들긴 했는데 사람들도 다 비슷한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는 원래 단순히 도덕 문제로만 이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위기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자기의 원래 성향이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처음에는 완벽주의 그리고 자기 확신으로 엄청 빠르게 정상으로 올라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신의 원래 그 장점이었던 완벽주의와 자기 확신이 관계의 충돌로 자기 고집으로 인한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팬들과의 관계 충돌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성재 사주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특히 올해 병오년에 세운까지 합치면 지금 이 단순한 논란 수준이 아니고 원국, 자신의 원래 사주, 그리고 대운, 세운까지 동시에 이제 과열되는 그런 흐름이 보이네요. 자, 오늘은 안성재 사주를 통해서 왜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인간관계, 또 팬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우리 역시 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지를 현실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성재 셰프의 사주의 핵심은 굉장히 단순하고 되게 특징적인 사주인데요. 신금일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주 전체에 이 금과 토가 굉장히 강합니다. 연간의 신금, 그리고 일간의 신금, 지지에는 또 유금이 있죠. 일간 신금, 지지의 유금, 그리고 신금 일간, 그리고 이제 축토가 계속 반복되죠.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 기준하고 자기 세계가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체로 어렸을 때부터, 이쪽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긴장 속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하게 인정받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 노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서 자신을 증명해야 살아남는 환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주 같은 경우가 남들보다 일찍 철들고 또 남들보다 자신만의 기준을 일찍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끝까지 밀고 나가죠. 이런 구조는 사실 사회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떻게 보면 잘 되는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인형 직업 있잖아요. 어떤 한 분야, 한 물품을 굉장히 잘 만드는 그런 장인형 직업, 또는 자신만의 브랜딩, 요리 역시도 맞죠. 요리 역시도 이 사주로는 굉장히 적합합니다.
디렉팅이라든지 전문성 업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사주에서 금과 토가 강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아무튼 이런 사주는 이런 전문성이 강한 사주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실제로 안성재 셰프가 대중에게 소비된 이미지 역시도 원칙주의자, 뭐 디테일, 집착, 타협하지 않는 기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런 완벽주의가 장점으로 나오죠. 완벽주의. 실력으로 보이잖아요, 완벽주의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완벽주의가 점점 경직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방식만 맞다가 되기 쉽습니다. 네, 사주로 넘어가자면 이제 신금인 이 사람 원래 신금이란 물성 자체가 보석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사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석 하면은 되게 화려한 보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금은 화려한 보석은 아닙니다.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예민하고 자존심 강하고 또 틀리는 걸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금은 정교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정교해요. 그래서 신금이 강한 사람들은 실수 자체보다는 자신이 틀렸다고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특히 안성재 사주 같은 경우는 비견이 굉장히 강한데요. 비견은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 이런 비견이 너무 과하게 되면은 이게 고집이나 아니면은 경쟁심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맞다라는 게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축토 편인이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이 편인이라는 건 연구자, 또 장인, 깊이 파고드는 힘을 편인이라고 하고 이 편인이 지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과할 수가 있는데 이런 축토 편인이 가게 되면은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남의 피드백보다는 자신의 논리가 훨씬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실력이 올라갈수록 조금 조심해야 할 수가 있어요.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잘하기 때문이에요. 주변에서도 쉽게 반박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수정할 필요도 없어 하고 또 수정되지 않는 사람으로 주변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행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오행 구조로 봐도 이 사주에서는 이제 금과 토가 이제 강하죠. 근데 반대로 부족한 게 있습니다. 수와 목이 없습니다. 여기서 수는 회복력이고 회복, 그리고 이 감정을 식히고 흘려보내고 상황이나 사람을 유연하게 만드는 힘이 이제 수죠. 근데 수가 부족하면 긴장을 계속 붙잡고 갑니다. 누구한테 공격받으면 오래 기억하고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수가 부족하면. 그리고 목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연성입니다. 사인의 말을 좀 듣고 들어서 방향도 수정하고 새로운 관점도 받아들이고 이런 힘인데 만약에 목이 약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사실 성공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가는데 일단 논란이 빵 터진다. 그리고 나면은 대응이 굉장히 딱딱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하필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터졌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안성재는 현재 병화 그리고 신금 대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병신 대운이죠. 병화는 큰 태양입니다. 이 큰 태양 같은 경우는 사회적 노출, 평판, 그리고 대중의 시선이 강해지는 그런 천간인데요. 게다가 올해는 병운년이죠. 즉 병화가 또 들어옵니다. 5화까지 추가돼서 병오 세운이 또 들어오죠. 여기 딱
사주만 봐도 화가 엄청나게 세지고 중첩되고 있죠. 네, 신금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 뜨거운 불 위에 이제 신금이 올라가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초반에는 사실 이제 화가 좋은 기운을 줘서 명성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영향력도 커지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하는데, 이렇게 대운과 세운에서 모두 화가 들어와서 중첩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일정 수준이 넘어버릴 수가 있어서 과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병화의 속성상 숨겨진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화는, 여기 아까 병오년에서 오화는 대중 감정, 그리고 여론, 감정 폭발,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 병오년, 올해 2026년 병오년에는 사건 자체, 즉 와인 바꿔치기를 한 그 사건 자체보다도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적인 반응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해로 봐야 합니다. 지금 올해 이제 3월, 4월, 이제 5월인데 사실 아직 2016년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논란도 쉽게 멈춰지기보다는 아마 이 대응 방식에 대한 분노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거 형충회합적인 부분에서 한번 보자면, 원국의 축토와 세운의 오화, 원국의 축토와 세운의 오화가 만나는 2026년이 만나는 해죠. 이게 이제 오축 원진살이 들어갑니다. 오축 원진. 원진이라는 건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원진살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그런 신살이 이제 원진살인데, 원진은 사실 단순 충돌은 아니고 감정적인 꼬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정적 꼬임. 네. 그래서 억울함, 섭섭함, 괘씸함, 이런 감정의 잔상들이 굉장히 오래가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어떤 단순 실수보다는 왜 저렇게 대응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훨씬 크게 작동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정말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 오화가 강해지면은 올해 2016년 병오년 금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즉 공격받을수록 더 방어적으로 날카롭게 굳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기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은 유연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근데 이 사주, 안성재 사주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경우는 더 버티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안성재 구조는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원국 자체가 비견, 편인 과다 구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공격받으면은 자기의 반성보다는, 수목이 없기 때문에 반성보다는 방어적인 논리가 훨씬 먼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쉬운가 하면은, 이 시기에는 직원 문제라든지 2016년에 직원 문제, 파트너 문제, 대중 이미지 문제 같은 인간관계의 피로도가 갑자기 올라오기 쉽습니다. 화극금, 지금 이제 병운년도 화잖아요. 화가 일간이 금을 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예민함이, 원래 신금의 일간에 있는 그 예민함이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대운, 병오신년 대운의 천간병과 세운의 병운년, 천간시지 둘 다 계속 일간 신금을 극하는, 때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신금의 입장에서는 엄청 예민해지는 거죠. 그리고 수도 부족하니까 회복도 못하고 계속 긴장합니다. 계속 반응하고 버티고, 그러다 스스로를 더 소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안성재 셰프만의 또 문제는 아니죠. 40대 이후에 우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보면은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구조긴 해요. 특히 사업가나 뭐 전문직 리더, 자영업자, 뭐 장인영 업종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이런 40대 이후에 조금씩 한두 번 정도는 겪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자기 확신 덕분에 성공하죠. 근데 이제 후반부에 이 자기 확신이 오히려 자기 확신이 독이 돼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후반에는 뭐 얼마나 잘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잘하냐에서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젊을 때에는 밀어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40대 이후, 즉 중용으로 보자면은 건의 시기가 아닌 고뇌 시기 때는 관계 조율이나 이미지 관리, 뭐 감정 조절, 회복력 등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금이 강하고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이게 진짜 금비겁이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너지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안 굽히려고 버티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자면 안성재 사주는 분명히 강한 사주입니다. 버티는 힘도 강하고 실력도 강하고 기준도 강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잘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는 얼마나 강한가 보다는 얼마나 부드럽게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느냐가 이제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나 이 병운년 같이 화가 과열되는 시기에는 사람은 그 실수보다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요.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는 않아요. 분명히 사람이 이상 실수를 하고 그 실수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때 사용했던 방식이 어떤 위기에도 돌파할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데요. 이게 성공의 저주죠.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는 밀어붙이는 힘보다 이렇게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힘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신한테 과열돼 있던 자신을 끝까지 수정하지 못할 때 이제 비로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이번 안성재 사건으로 한번 다시 우리가 유연한 사고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